네, 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좀 반도체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반도체가 빠지고 그럼 뭐가 오르는 거죠? 지수가 다 오르는데? 네, 일단은 뭐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조금 어제 왜냐면 엔비디아도 좀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빼고 다 네, 오르는 다 오르고 거예요? 있는 상황. 엔터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주들. 일명 이 저가 매수에 네. 동참하는 그런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은 뭐 시장은 저는 이제 연말 랠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이 특히 외국인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지금 연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건설주, 조선주,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뭐 게임주도 이런 흐름들이 하나둘씩 좀 순환매가 좀 나오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라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결국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물론 내년 상반기에 다시 뭐 반등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흐름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2,700까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증권사에서는 어제 시황 마감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다이소 장세. 저렴한 종목군들의 반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네, 저렴하다라는 모든 대부분의 섹터들이 어제 올랐는데, 오늘도 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뭔가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쵸. 고민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주도주 하나만 밀고 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시장이 또 달갑지만은 않을 텐데, 하나하나 일단 움직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투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도 재건 테마의 강세가 전 초반부터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자, 철도 원팀 코리아를 꾸려서 현지에서 양국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을 이제 우리가 맡게 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인 건데 이건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일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망을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일단은 만들었던 이제 국가이고 그만큼 철도 쪽으로는 이제 선진국 사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뭐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 관련주에서 계속 꾸준히 일단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한 이 향후에 우리나라 철도나 아니면 기계 관련 업종들이 계속 꾸준하게 수주에 따라서 실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동안 우리 이런 관련주들은 사실 꾸준히 지금 올랐던 게 아니라 그만큼 변동성이 큰 장세였긴 하지만은 계속 이제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그런 정부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나라와 이런 컨소시엄이나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둘씩 업무 협약을 맺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 않을까. 물론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가야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접근하는 건 중립 의견 주시는 조금 거예요? 중립 의견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현대 로템 같은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의 그 수급을 보면 그래도 좀 양호한 수급,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도 조금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가끔씩 보이고 그래서 혹시 현대 로템만 좀 따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현대 로템도 결국에는 뭐 최근에 뭐 방산 그리고 이게 지하철이나 철도 관련 이슈로 계속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올해 2분기 때부터 K2 전차에 대한 실적도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그리고 철도와 관련된 뭐 우리나라 지하철 철도 관련 이슈도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실제로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뭐 한국 철도공사나 같이 이제 현대로템이 세 개 업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 사업에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장주로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이제 우리가 재건 산업에 대한 컨소시엄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수주를 누가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마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업체가 누구냐가 결국에는 나중에 종목에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관련 기계에서는 뭐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현대 건설기가 되겠지만은 철도 쪽에서는 현대 로템을 좀 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아직까지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직은 업무 협약 정도, 이거는 약속 정도고 실질적인 수주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잘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고요.
자, 아이오닉 5 로보택시 내년에 미국 도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점점 이제 자율주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 모셔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4단계 싱가포르 혁신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미국 상업 서비스 투입입니다.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테슬라가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단계가 2.5단계고 이제 우리가 이제 G90이나 아니면 벤츠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게 레벨 3단계 이 흐름인데 실제적으로 네. 지금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레벨 4단계 흔히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에 근접하는 레벨 단계이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 이 뉴스 보고 굉장히 좀 놀라긴 했었는데 만약 이게 실제로 4단계면 운전자가 손발 떼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없이 하는 거기 발까지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레벨 2단계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한 7대가 들어가는데 카메라 레벨 7대. 3단계가 한 12개가 들어가고 실제로 이게 레벨 4단계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 자체만으로도 거의 20개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20개요. 예, 카메라만. 그만큼 카메라에 대한 자율주행 업체들이 요즘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예. 넥스트 칩이나 아니면 프론티어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카메라가 가장 많이 필요하는 조금 결국 성장이 되는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유효한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과연 자율주행이 내년 4단계 상용화 서비스가 돼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년에 레벨 3단계가 실제적으로 2030년 네. 좀 되어야 전체 우리나라 전 세계 로봇 시장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장에서 한 50% 정도까지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먼 미래로 좀 생각한다고 하면은 특히 카메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도가 네. 나와 있는데요.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네, 이 세 가지죠. 네. 다 이제 각각이 특성이 다른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라이다를 빼고 이제 카메라와 레이더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라이다가 제일 비싸. 이게 네. 이게 비싼 건가요? 이게 제일 비쌀 겁니다. 정측방. 라이다가? 네. 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레이더가 라이더라의 다른 10분의 거구나. 네. 10분의 1 가격이 예.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비쌌는데? 네. 그래서 프린스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이거 카메라를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더를 이제 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제 네. 그게 레이더 그쪽으로 부품을 만드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 얼마만큼 빨리 당겨지냐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정부에서도 정책 모멘텀으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 시장을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가 조금 본격적인 성장 흐름을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제가 이제 탑픽을 보는 회사들은 뭐 프론티어나 물론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좀 중점적으로 보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네. 결국 시장이 충분히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조금은 주춤하는 단계긴 하지만은 적어도 2025년, 2026년을 봤을 때는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이쪽 시장에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카메라 업체들에 대한 중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라이다 각각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레이다나 라이다는 뭐 전파나 아마 열 뭐 이런 걸로 초음파 뭐 이런 걸로 아마 이거 인식을 하는 거라서 인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는 일단 다 넣는 걸로 네. 하고 레이다하고 카메라 조합이나 카메라와 라이다 조합이냐 네.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부터 GM, 포드까지 이렇게 지금 상황들 정리되어 있는 표고요. 닛산도 있네요. 볼보. 근데 카메라, 라이다도 중요한데 이제 그걸 컨트롤하는 칩들 만드는 회사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게 모빌아이인 것 맞죠. 같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볼 만한 부분이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업이 있어요? 모터렉스가요 예전에 GS 2021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로보택시와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 앞간의 차가 갑자기 이제 멈췄을 때 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그거를 신호를 받아가지고 바로 같이 멈출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자동차 그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모터레스인데 물론 모터레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암네스트나 이런 관련된
액세서리, 차 안에 쓸 수 있는 액세서리 이제 위주로 알고는 있지만은 그 클러스터 자체가 CES 2022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토리스도 한번 그쪽으로 조금 참가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업체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카메라 이런 것들 다 합해서 네.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한 종목만. 프론티어예요. 퓨런티어. 네. 카메라에 주목하시네요. 카메라.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결정이 네. 된 건데 배당 기준일을 기존 연말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인지 먼저 풀어주세요. 항상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물론 배당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결국에 예. 항상 배당 기준일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나는 배당을 받고 싶은 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샀지만은 다음날 주가가 빠지면서 실제로 배당 금액만큼의 그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좀 보는 피해자도 굉장히 좀 많기는 합니다. 그거를 이제는 배당액을 그러니까 원래는 배당 기준일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배당액을 정하는데 이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이제 배당 기준을 정하겠다 이제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흐름이긴 하지만은 일단 주주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12월 연말에 갈수록 이런 배당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면 보통 연말 배당 기준으로 보면은 마지막 거래일, 네. 12월 마지막 네. 거래일까지, 종가까지 해당 종목을 들고 있어야 배당을 그 다음에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배당액을 얼마 받을지 몰라요, 그때는. 그렇죠. 원래 아무도 그리고 모르죠. 그 다음 해에 배당액을 공시를 하고 3월쯤에 예. 그 이후에 3월 공시하고 3, 4월, 예. 한 달 뒤에 또 배당금이 예. 들어오죠. 예. 이런 순서였는데 이게 다 이게 적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기업별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배당액 확정을 먼저 한 다음에 배당 기준일은 뭐 3월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액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뭐 몇몇 기업들만 아직은 이제 네. 적용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변경한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 뭐 파트너스 대표가 이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시장에서 예. 제기를 했던 만큼 물론 결국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회사들에게 자율화를 준다는 의미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배당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 기준이 항상 데이터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배당을 얼마 줬고 배당 성향이 얼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 위주로 금융주들 위주로 조금 그런 선입견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해 돈을 많이 번 회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벌었으니까 우리가 배당액을 먼저 정해주고 뭐 향후에 이사회를 개최를 하듯 뭐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뭐 배당 기준일에 배당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수급에 그런 차익실을 나온 그런 물량들을 제외한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그런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히나 올해 금융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금리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 어느 정도 충분히 배당 성향이 조금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손해보험주나 아니면은 그런 관련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배당주는 선호하시는지. 조금 저는 공격적인 스타일이라서 사실은 조금 배당 그래요? 항상 그래요? 12월 때 되면 이상하게 삼성전자 쪽에 다 관련주들이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가 이상하게 12월 달에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삼성그룹주 보시면 최근 뭐 삼성전자 말고도 뭐 시장에서 거론은 안 되는데 삼성물산, SDS, 또 뭐 있죠? SDS, SDI, SDI, 삼성전기. 삼성전기. 이들 종목들이 오늘도 다 오르네요. 삼성생명도 오르고.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공업 있었군요. 삼성카드, S1 맞아요. 제일기회. 자, 그러면 삼성그룹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일단 저는 이제 정리하고. 반도체 위주로 계속 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거고 결국 삼성전자 물론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예. 빠지긴 하지만은 예. 물론 어제 뭐 엔비디아도 빠졌지만 결국에는 이쪽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시장 주도 섹터는 반도체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삼성그룹주 괜히 물어봤어. 어차피 기승전 반도체네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다른 반도체 오늘 빠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받고 마무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우스랑 이오테크니스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은 예. 4분기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내년 1분기 때부터는 수준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좀 본격적인 성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태공 아니시죠? 아니, 낚시 삼성그룹 정리하고 있었는데 반도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오테크닉스랑 뭐라고 하셨죠? 제우스요. 제우스. 예, 두 종목 기억해 주시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